먼저 모신 분은 세계태권도연맹 전국현 기술위원장님하고 대한태권도협회 천우필 경기심판 부위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계태권도연맹에서 주도를 해서 2017년도부터 이 겨루기 규칙에 있어서 몇 가지 좀 변경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개요에 대해서 정표 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직접 경기를 보셨겠지만은 예전에 80년도, 90년도 경기와 전자호구를 착용하고 난 후의 경기를 많이 비교를 하셨을 겁니다. 어떻게 됐든 올림픽에서 인기 종목으로 태권도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좀 더 박진감 넘치고 또 재미가 넘치는 그런 경기를 모두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청자나 모든 관중들의 욕구에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좀 더 태권도가 어떻게 하면은 좀 실제적이고 박진감이 넘치는 경기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하에 2017년부터는 개정을 해서 2020년 도쿄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취지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번에 바뀐 경기 규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꼽는다 그러면은 일단 뭐 커트발에 대한 이제 제재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또 한 가지 본다 그러면은 몸통 득점이 2점으로 상향된 점. 네. 그리고 밀어차기 부분, 그러니까 기존에는 밀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고가 됐었는데 네. 이 바뀐 규정에서는 보다 좀 적극적인 경기의 이 운영을 위해서 밀어서 상대방과의 거리를 좀 벌인 이후에 적절히 공격하는 것들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뀐 거죠. 그렇죠. 네. 추가로 또 뭐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연장전 같은 경우도 먼저 2분의 기존의 2분에서 이제 경기가 선취점을 얻는 선수에게 승리자를 선언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1분이고요. 득점으로 인한 경기는 이제 1점, 그 다음에 감점에 의한 그 판정을, 네, 그렇죠. 감점이죠. 감점인데는 2점에 이제 감점을 선언당한 선수에게 이제 패자를 선언. 그렇죠. 감점,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 바뀐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뭐 종주국 태권도협회입니다만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올 2월 달부터 제주 평화기 대회에서부터 이 바뀐 경기 규칙으로 대회를 이제 운영을 해보셨죠? 예. 운영을 해보셨더니 어떻습니까? 실제 운영하시는 점하고 뭐 선수들 반응이랄까 이런 것들하고 좀 보셨을 때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제주 평화기를 시작으로 그저께 태권도대회까지 한 대여섯 대회를 했습니다. 제주도 평화기 대회를 하면서 세계연맹의 경기 규칙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선수들이나 심판들이 적응을 조금 빨리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국가대표 선발전까지 무사히 치렀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앞발을 드는 행위, 앞발이나 뒷발이나 똑같이 적용을 하지만 앞발 드는 행위를 허리 밑으로 드는 거는 이제 감점이고 놓고 연결 동작이 없으면 감점이고 허리 위로 들었다 놓는 거는 감점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와 앞면 지금 세계연맹의 취지는 머리 부분은 위험한 상태가 되면 개수를 하고 영상 판독 신청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앞면은 정확하게 맞으면 영상 판독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머리 부분은 선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개수를 하는 거고 앞면은 득점을 잡아주기 위한 개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헤드기어 부분이 세게 때려도 득점이잖아요. 그래서 머리 부분은 호구 몸통 부위와 같이 갔으면 어떻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같이 간다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득점이 표출이 되면 표출된 대로, 표출이 안 되면 표출대로 그대로 갔으면 좋겠고 그 강도로 가는 거를 우리 심판들도 초창기는 조금 혼돈이 왔습니다. 세게 때려서 우리가 봐도 저 세게만 지금 정확한 득점인데 개수를 하고 팬쯤에도 불구하고 판독 신청을 할 때 선수가 위험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기각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애매한 경우는 앞면이 이제 헤드기어와 겹쳐서 맞아서 과연 이 겹쳐 맞았을 때 앞면 부위가 헤드기어 부분보다 더 많이 맞았느냐, 더 많이 접혔느냐, 적게 접혔느냐, 그것까지 이제 논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이 헤드기어가 얼굴 쪽은 센서가 없기 때문에 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세게 맞았는데 머리 부위를 세게 맞았는데 파워치가 1이 뜬다든지 2가 떴을 경우에는 득점이 아니죠. 위험한 상황. 기준 강도 이하의 네, 3으로 우리가 지금 놓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자 하나도 안 떴을 때도 파워치가 제로가 됐을 때도 위험한 상황이면 개수를 하는데 1가 뜨는 거는 또 개수를 하고 똑같이 적용을 시켜줘야 되지 않나. 지금 천필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 지금 정필 위원장님 이제 선수 세계 챔피언 출신이신데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항상 제가 이제 그 세계면에서 강조했던 게 이제 그게 뭐 외국 사람들과의 소통에 있어서 이제 잘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모든 규칙은 사실 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완벽할 수는 없는데 사실 뭐 풍선의 효과랄까요? 이쪽 누르면 반대쪽이 또 튀어나오고 뭐 이런 효과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우리들의 이제 그 직무고 또 우리의 의무겠죠. 그런데 저도 그래서 우리 천부 위원장님의 거의 이제 뭐 동의한 부분. 그래서 사실은 여기 안면 부위도 이거 중앙 심판이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상당히 경기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예를 들면서 여기도 지금 우리가 경기 규정을 개정할 때는 그러니까 이 뭐랄까 타격을 했을 때 흔들렸을 경우 아니면 락다운을 당했을 경우 비틀거리나 이랬을 때 사실 중앙 심판이 개수를 해서 비디오 리플레이 요청을 하게 돼 있거든요. 충격을 입고 그렇죠. 그렇죠. 그냥 여기 닫았다 뭐 이랬다가는 이건 뭐 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거기에 우리도 회의할 때 좀 논란이 있었던 게 과연 이걸 안면 부인을 지금 개정을 했지만 개정하기 전에 그때 당시에 현행 제도대로 그냥 갈 것이냐, 계속 비디오 리플레이 신청을 줄 것이냐, 아니면은 전면적으로 비디오 리플레이가 없을 것이냐라고 의견이 좀 있었는데 사실은 없애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몸통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몸통 부분도 엄청나게 타격음을 가지고 충격의 그 수치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대포 소리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비디오 리플레이 신청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가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몸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선수도 그렇고 지도자도 그렇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천필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누가 봐도 명확하게 머리를 맞고 이렇게 했는 부분에서도 가끔 점수가 안 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경기 규칙을 좀 더 이 현실에 맞게 좀 규정하는 그렇죠. 부분일 것 같은데 그럴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원칙적으로 이제 지금 개정을 돼서 이제 그 카운슬 미팅, 그러니까 집행위원 회의에 다 통과가 됐지만은 물론 이게 완벽하게 갖추어서 실수가 없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의무고 책임이지만은 경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변수라는 게 항상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개정을 이렇게 잡아놓고 시행에 있어서는 조그만한 합리적이지 못한 점은 우리가 찾아서 조금만 더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 가장 타겟은 2020년 도쿄올림픽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러나 도쿄올림픽 4년이라는 텀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완전하게 정말 그 훈련이나 지도자들이 혼란스럽게 할 정도로 이 경기 규정을 바꾼다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기존 골격 근본 취지는 그대로 놔두고 시행령에서 앞발 커트킥 같은 경우도 앞발을 들었을 때 일단은 드는 걸로 감점을 주는데 그럼 어느 상황에서 감점을 주느냐는 우리가
경기를 보고 또 의견도 듣고 해서 수정 보완하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는 이 생각. 태권도가 일단은 올림픽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렇죠. 4년마다 이 열리는 올림픽을 하나의 이제 매듭으로 놓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올림픽을 하나의 이제 텀으로 놓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작년에 리우 올림픽 끝났으니까 2020년에 있는 도쿄 올림픽을 바라보고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당장 앞으로는 이제 또 바로 다음 달에 무주에서 세계 태권도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바뀐 경기 규정 가지고는 어쨌든지 간에 대한태권도협회에서 가장 많은 경기를 좀 해보지 않았습니까? 예. 일단 바로 다음 달에 있는 대회 때 이제 적응을 이제 이 룰을 가지고 하게 될 텐데, 가장 많은 경기를 지켜보셨던 입장에서 보시면 몇 가지 말씀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커트발의 경우에서 발을 허리 위로 올리는 경우와 허리 밑에 있는 경우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예. 그 앞발 드는 행위는 그 발바닥이 아마 1점으로 갔으면 그런 규정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 발바닥 점수로 2점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앞발 드는 행위를 감점으로 처리하도록 했는데, 특별하게 제가 그 대회를 몇 개를 해보면서 허리 아래로 드는 경우와 허리 위로 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큰 차이가 없고, 어떻게 보면 허리 위로 이렇게 들었다는 경우가 공격 없이 더 위압감을 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임천 부위원님 말씀은 허리 아래인 경우에는 이 감점을 주고 허리 위인 경우는 감점 주지 않고 있는데, 예. 허리 위인 경우에도 감점을 줘야 하지 않겠냐,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세계연맹 규칙은 앞면에 대해서는 그 주심이 개수를 하지 않으면 득점을 이렇게 표출해 줄 수가 없으니까 제일 처음에 저들도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터치보다는 히트 개념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코를 맞아서 그냥 슬쩍 맞았으니까 한 5초 6초 지난 뒤에 코피가 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보완점을 세계면에서도 좀 빨리 해주셨으면 쉽지 않나. 그래서 저는 대한태권도협회는 앞면에 대해서는 터치보다 히트로 가면 무조건 위험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득점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개수를 해서 영상 판독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운영을 했던 대회들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말씀을 좀 들으셨는데, 이 한국 말고도 이제 세계 태권도 입장에서는 전 세계에서 계속 대회들이 지금 앞에 1월달부터 5월달까지 중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외국에서는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바뀌는 경기에 대해서. 외국에서 반응 많은 사람은 제가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더 박진감은 있다. 근데 좀 전에 이제 얼굴 부분, 머리 부분에 대한 안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가 사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그 얘기를 드렸어요. 제가 태국의 집행위원 회의 때 가서 태국 국제 심판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지금 개정된 후에 경기를 본인이 US 오픈도 다녀왔고 몇 군데 다녀왔다고 그러던데 어떻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게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그래서 웃어야 될지 어떻게 될지 참 내가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이 코를 맞았어요. 코를 맞았는데 그냥 굉장히 빠른 동작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코피가 났단 말이죠. 조금 지나서. 그냥 그러니까 맞아서 바로 코피가 나버리면은 상관이 없는데 조금 지나다 코피가 나니까 저건 시청자나 예를 들어서 관중이 왔을 때 저건 확실히 맞았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이 좀 아쉬운데, 그래서 내가 이런 케이스가 그럼 자주 발생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가끔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측한데 그런 경우가 자주 나올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우리도 이걸 좀 고민 좀 해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일단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이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세계 태권도 연맹에서도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미디어 친화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 대중들이 봤을 때 우리 태권도를 보다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자라는 이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이 이 태권도의 이 경쟁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계속 그동안에도 노력은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하셨던 2020년 도쿄올림픽 때는 이제
뭐 가상의 이 경쟁자라고 할까요? 실제 경쟁자죠. 가나다와의 경쟁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더욱 실제 경기에서 태권도에 좀 박진감 넘치는 점 같은 것도 보여줘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또 좀 세계매 안에서 논의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적으로 이 한국 영상 이제 미디어 관계자분들하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제가 오늘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것이죠. 시대가 많이 변했고 예전 같으면 한국 분들이 뭐 특정인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일사천리로 갔지만은 지금은 시대가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위원 자체도 뭐 한국 분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유럽이나 여러 분들이 있어서 자기들의 의견을 다 개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룰 개정이 제가 생각하는 방향도로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대다수의 그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적인 그룹들이 형성이 되면 또 거기에 또 맞춰서 가는 수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사실 내로상이 많습니다. 제가 그 기술위원 맡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무도가 스포츠화되는 데는 이제 항상 두 가지는 항상 모순된 논리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안정성이냐 실제성이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가려다 보면 안정성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IOC에서 자꾸만 태클을 건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그건 내가 그런 내부적인 내막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은 자꾸만 유럽 애들도 보면은 이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한다는 거죠. 이 안전성을 강조를 하면은 또 어때요? 뭐 태권도의 어떤 무술성이나 그 무술의 본질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